저는 김노건 대표이사고요. 디벡스는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. 제가 한 2015년도 정도에요. AI가 대중화될 거다 확신이 들었고, 결국 그 AI를 사람이 너무 좋아하게 되면 사람의 몸으로까지 다 들어올 거다. 그러면 핸드헬 디바이스라든가 소형 디바이스까지 다 들어올 건데, 그 디바이스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저전력의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다. 특히 AI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 부분이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IBM 컴퓨터나 이런 걸 쓰면서 언젠가는 그런 회사의 직원이고 싶어서 미국 가서 IBM 왓슨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었고, 인터넷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에 들어가는 그 시스코 장비도 만들게 됐었고, 또 스마트폰의 시작을 만들었던 애플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디바이스를 제가 직접 만들어 직접 쓰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, 그 모든 혁신이 끝난 시점이었고,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이제 AI, 결국 저전력의 AI 반도체였고, 그걸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능이 있다고 제가 생각했어요. 그래서 도전해서 창업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도전적이고요. 하나의 이제 아름다운 옷이라고 할까요? 그걸 스티칭, 바느질을 해내는 일이 이제 CEO의 역할이고, 그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챌린징하고요. 하루하루 항상 반성할 만한 부분들이 계속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력적인 거는 우리가 과감한 도전을 한다, 누구보다 더 과감을 도전한다는 스타트업이 되려면 이 정보를 다 끌어모아서 가장 좋은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, 그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역할을 내가 직접 할 수 있고, 그 직접 통해서 내 경험하고 내 지혜,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R&D 문화는 좀 다르거든요. R&D 문화는 창의적이어야 되고, 그다음에 자발적이어야 되고, 그다음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. 그리고 도전적이어야 되죠. 지금쯤에는 순수 R&D 기업을 도전해볼 만한 적기라고 생각되고, 그 도전의 가장 앞에 있는 회사가 디벡스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AI 기술이 좋은 건 알겠지만 돈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요. 근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온디바이스 AI가 된다,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. 칩이 나오고 전 세계 유명 고객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양산을 준비하려고 이런 시점에서는 기업 문화와 컬처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게 없으면 이 회사를 더 이상 지탱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것만 같다라고 위기감이 들어요. 컬처를 만드는 방법은 비전의 그 시드가 있어요.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표가 뭐였지?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컬처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대중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하는 이 비전과 이 비전의 실체성, 그 다음에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환기시켜주고, 그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했었던 일들에 대한 레슨 앤 런을 배워요. 이 레슨 앤 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하는 것을 재정의를 내려요. 그리고 그 행동 약속대로 익스큐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. 강제를 하거나 명령과 지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. 당신의 자발성을 가지고 당신이 창조하는 세상에 살아봐라. 그리고 당신이 독립적 리더로서 살아봐라. 그리고 그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 기업 플랫폼이 저는 디벡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당신이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올바른 일이었는가. 그리고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올바른 방식의 일이 뭐냐, 그리고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기까지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, 이 길로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나의 팀을 다 S급으로 채우는 것도 좋은데, 다변화되어 있는 팀으로 채워서 구성시키는 거가 효율상 더 좋을 때가 많고요. 그러나 각 팀과 펑션에 따라 다르지만,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. 이미 S급 이상에 있는 인력이 있다. 저는 그분들한테는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. 강아지는 칭찬해 줄 수 있어도 호랑이 새끼는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. 왜냐? 리더로 살아남으려면 칭찬받고 그런 게 아니라 거친 환경을 돌파하면서 살아남는 거예요. 그럼 그 사람들도 내가 리더로 보기 때문에 리더는 칭찬하지 않아요. 저는 이제 애플에서 직무하면서 주당 100시간 일했었어야 됐고, 그 다음에 월화수목 금금을 넘어서 제 생일과 크리스마스와 US데이에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, 2시까지 일했었어야 됐었어요.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. 디벡스라는 회사는 애플 같은 회사는 될 수 없습니다. 모든 회사는 각자 갈 길이 달리 있고 생리가 달라요. 그래서 어떤 회사가 A라는 걸 썼더니 좋던데요, 이걸 적용해 보시죠 하는 이 말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돼요. 가장 좋은 직무 플랫폼이 되려면 그래도 근본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되긴 해야 돼요.
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사회에 순방향 기여가 상당량으로 존재해야 돼요. 이 일을 하고 났더니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.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. 그래서 저희가 회사 활동 안에서 준법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.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개발 툴 라이센스 하는 것도 단 한 번도 저희가 라이센스 안 한 적이 없어요. 두 번째 덕목은 납득할 만한 직무 진행이 가능한 업무들로 구성해야 되는 거. 마지막 단추는 이제 보상이라고 봐요. 그 보상이 저는 충분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 일을 다 끝냈을 때 이 세 번째 단추까지 맞아진 상황이 온다면 제 능력에 넘어서 엄청난 행운이자 기적 같은 일이 될 것 같다라고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할 수 있는 회사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빅점프가 될 거라고도 보였고 그 근본에는 전성비 최고의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였어요.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해온 일이죠. 지금 우리가 보는 AI를 대중화시키는 거.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이 이제 우리가 무지해서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날 거를 우리가 알게 돼서 안 나게 만든다든가 병이 날 건데 우리가 미리 알게 돼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든가 산업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막는다든가 더 정확한 AI를 사용해서 범죄 일어나는 확률을 내린다든가 이 다음 단계를 가버리면 그 과거를 회상했을 때 굉장히 원시적 세상을 살았던 인류 문명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. 그럼 이 다음 문명을 넘겨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거에 동감하는 이제 직원들이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도전적이다 할지라도 그 가치에 대해서 정면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순수한 용기를 내라.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고 용기고 더 많은 용기를 갖고 도전한다 그러면은 어려움과 힘듦이 변질될 거다. 가치와 우리 보람으로 용기를 내서 한 발짝을 더 뛰면 우리는 이 다음 단계에 나가는 방법에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증명할 수 있을 거다. 내가 인간으로 존재할 때에 옳음과 그름을 우리가 구별한다면 옳다고 믿겨질 때까지의 양으로 일을 하는 것만으로 당신에게 그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. 라고 생각합니다.